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인데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살기 고수회전에서 도와드릴게요. 뭐 말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전설의 슈퍼개미 이정윤 고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 보셨나요, 고수님? 네,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 보고 뭐 사람들이 화난 거 아니냐, 기분 안 좋은 거 아니냐. 제가 뭐 이런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 화난 거 아니냐, 기분 나쁜 거 아니냐. 근데 원래도 인상이 안 좋은데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분 좋게 한번 네. 오늘 어떤 투자 전략을 소개해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네. 성장주의 투자라입니다.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시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최근은 성장주 시대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성장주 종목 선정 방법을 잘만 배우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장주 종목 선정을 좀 쉽게 하는 법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주에 잘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찐 슈퍼개미의 천기누설. 우상향 종목이 많은 업종에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주가가 5년 동안 올랐다는 얘기는 재무제표도 분명히 5년 동안 성장을 했다는 얘기고 주가가 오르면 가치도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오른 종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은 성장 업종일 테니까 우상향 종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우상향 종목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우상향 종목을 정하는 기준은 사실 차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아듣기가 쉬우실 텐데요. 역사적 신고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최고가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도 오늘 시점에 역사적 신고가라면 가장 성장을 잘하고 있는 회사겠죠. 그래서 저는 성장주를 볼 때 첫 번째 조건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1년이 아직 안 된 종목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근데 오늘 갱신했을 수도 있지만 갱신하고서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너무 많은 조정을 받으면 안 돼요. 5만 원까지 신고가를 찍었는데 2만 5천 원까지 반토막이 났다. 이거는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성장을 완전히 멈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적어도 한 20% 정도에서 조정을 멈추는 종목을 좋아하고요.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도 거의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배열로 계속 빠지다가 1년 동안 올라온 종목은 야, 이 정도면은 다시 재성장을 하는 종목이야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봉을 볼 때도 20일 이평을 지켜야지 추세가 살아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월봉상으로 20월봉선, 20월선을 지키고 있는 우상향 종목을 조건으로 꼽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일봉상으로 완전 정배열 종목이 우상향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거나 고르면 되나요? 아무 노래 챌린지도 아니고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겠죠. 생각했는데.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뭐 아무 네.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일단은 탑픽 종목을 사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성장 산업을 찾았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성장 산업에 뭐 한 30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30 종목 중에 가장 좋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사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 딱 하나? 당연히 탑픽 종목 하나를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을 한다 치면 한 5종목 정도 사는 게 적당할 텐데 네. 서로 다른 업종의 종목을 사는 게 맞거든요.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업종이 뭐 10개, 20개가 되니까 당연히 한 업종에서 하나 정도 사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매수를 언제 하든지 상관이 없나요? 매수 종목의 선정을 했을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번에 사는 것보다 적어도 한 3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면 나의 매수 단가가 평균이 되니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인데 원칙은 종목 선정됐을 때 사면 된다. 그게 매수 종목 타이밍입니다. 저도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고 싶어서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차트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그래 떨어졌으니까 또 매수를 해야지 이러면서 또 매수를 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비중만 늘어나요. 괜찮은 건가요? 전혀 안 괜찮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은 네. 분할 매수가 아니고 물타기거든요.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는 네.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는 뭐냐면 내가 5천만 원으로 5종목 사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한 종목에 1,000만 원을 사겠죠. 그럼 1,000만 원을 3번 산다는 얘기는 330만 원씩 3번을 사면 돼요. 그러면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330만 원, 내일 아침 시초가에 330만 원, 일주일 있다가 330만 원, 이렇게 시간으로 결정을 해도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퍼센트로 해도 돼요. 이렇게 3번 사면 더 떠들어져도 나는 살 돈도 없고 사서도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분할 매수고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떨어져서 한 번 사고 떨어져서 2번 사고 3번 사도 더 이상 돈이 없네요. 돈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하죠. 3번만 사면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가는 분할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10,000원에 샀으면 11,000원에 또 한 번 사고 12,000원에 한 번 사고 이렇게 3번을 사면은 사실은 당신의 매입 단가가 올라가는 게 뭐가 좋나요?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돈을 벌고 있잖아요. 돈을 벌고 있으니까 더 매입 단가가 올라가도 상관없죠. 근데 반대로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종목은 어찌 보면 투자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실패하는 종목을 더 살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럼 매도는요? 매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단가를 평준화시키기 위해선 당연히 분할 매도로 접근하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퍼센트 접근법을 말씀드려요. 사실은 이 종목은 나는 20% 수익 나면 팔 거야. 그럼 20% 터치하면 팔면 되고요. 가장 쉬우면서도 정확한 방법이고요. 조금 고수가 된다면 매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팔면 돼요. 슈퍼개미는 언제 손절을 하나요? 제가 초보자일 땐 퍼센트로 접근을 했어요. 그게 가장 제 심리가 안정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퍼센트로 정하진 않고요. 저 정도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이 종목은 계속 갖고 있어도 되겠어? 아니야, 손절을 해야 돼. 라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무제표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기다렸던 호재가 안 나오거나 또는 차트상으로 접근했는데 지지선이 깨지거나 뭐 이럴 때는 그냥 가차없이 손절 매매가 나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럼 대체 슈퍼개미는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나요? 최근 가장 성장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업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이고요. 2016년 11월에 상장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각이 나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신규 상장됐을 때가 한 9조 정도로 상장이 됐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에서 3위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랑해도 될까요? 네. 삼성 편하게 완전히 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됐을 때 네. 엄청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됐을 때 얘는 무조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 거야. 예측을 했었고 주변에 뭐 강연회나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쯤에 상장돼서 뭐 한 20만 원 이상 올라갔다가 조정을 한 3개월 이상 받았어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뭘 지켜보냐면 신고가를 뚫을 때를. 그럼 신고가를 뚫을 때 매수에 가담하면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지금 주가가 70만 원 넘었으니까. 70만 원 넘었으니까. 한 2, 3년 만에 3배가 훨씬 넘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지주회사가 좋냐 사업회사가 좋냐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사업회사가 좋아요. 그 이유는 지주회사는 오너가 갖고 있고요.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오너가 갖고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은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왜? 오너가 그걸 팔면 그 그룹의 운영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팔 수 있는 종목은 사업회사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오너라면 사업회사를 나중에 판다면 주가가 당연히 많이 올랐을 때 팔겠죠. 그래서 사업회사가 더 지주회사보다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논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됐을 때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의 지분이 75%였어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가지 않으면 상장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성장주 조건으로 뭐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어떤 업종이고 이 종목의 히스토리가 어떤 것까지 다 찾아봐야겠죠. 이런 거를 이제 소위 초보 투자자들은 뭐 그런 생각을 했어? 통찰력이 좋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해도 됐나요?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작년부터 대형주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두 종목이 바로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서는 LG화학을 선정을 했었고 적당한 타이밍에 그린 뉴딜 정책까지 나와서 타이밍이 잘 맞았죠. 뭐 이런 것도 또 통찰력이라고 자랑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역사적 신고가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차화정 장세 때 굉장히 크게 움직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신고가로 회복을 못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2017년, 18년에 한번 움직였었고 또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계속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뭐 크게 수익은 안 났어도 안정적으로 50% 이상 수익은 분명히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수님은 수익률 어떤지 여쭤봐도 되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질문을 하시니까 정확히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고요. 그런 종목을 다 합치면 계좌도 여러 개가 있고 종목들도 뭐 1년에 수십 종목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슈퍼개미의 스케일은 좀 다르군요. 제가 생각한 것과 통장 계좌 여러 개, 수익률 기억나지 않은 하지만 무조건 플러스였음. 슈퍼개미 플렉스. 직후가 와서 하는 줄 알았는데 수액. 지금 해주신 얘기들 외에도 이 탑픽 종목을 찾는 꿀팁들도 있겠죠? 한 58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방송을 보시다가 찐 슈퍼개미 이정윤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정윤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